네, 지금 우리 정일영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임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이 자궁을 밭에 비유하고 또 수정란을 씨앗에 비유해서 건강한 씨앗을 밭에 뿌려서 어떤 그 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개념하고 이 임신을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건강한 자궁 내막의 상태는 어떤지 정인호 원장님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환들이 없을 때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제가 초음파를 검사해 봤는데 저는 자궁이 깨끗하대요라고 진단을 듣게 됩니다. 자궁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근종 성근증과 같은 질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착상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궁 내막은요. 이제 배란 전까지는 얇은 단계인데 이제 배란이 지나가고 나면 자궁 내막은 조금씩 성장하다가 1cm 이상으로 두터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착상할 때쯤 나팔관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난관을 통해 수정란이 전달돼서 자궁 내막에 도착할 때쯤에는 자궁 내막이 폭신폭신하고 수정란이 딱 앉기 좋은 상태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0.8mm 이상은 되는 것을 착상하기 좋은 상태로 봅니다. 하지만 물론 0.6cm죠. 6mm에서도 임신이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런 두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두께도 착상 능력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께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란이 된 이후에 여성의 생리 주기를 나눌 때 배란 전 시기 말고 배란된 이후의 시기를 황체기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황체기에 나와야 되는 호르몬들은 이 자궁 내막의 성숙을 돕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정란이 앉기 좋은 폭신폭신하고 딱 좋은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배란 이후에 14일 황체기 동안에 이 호르몬이 주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호르몬이 약하게 되면은 자궁 내막의 성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두께가 얇은 것도 얇은 건데 두께와는 또 다른 어떤 성숙 면에서 있어서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이를 황체기 결함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원래도 나이가 들면 자궁 내막은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한 황체기 결함에 의한 자궁 내막의 미성숙도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혈이 부족해졌다, 자연스러운 생식 능력의 감퇴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는데요. 문제는 요즘은 이제 그 초산 평균 연령이 32세가 될 정도로 다들 임신을 천천히 시도하는 편이라서 이런 출산을 아직 안 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런 자궁 내막의 노화, 자궁 내막의 얇아짐 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20대인데도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이런 자궁 내막의 미성숙, 황체기 결함, 그리고 자궁 내막의 얇음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정혈 부족이라는 병기로 보지는 않게 되고요. 기체나 혈어가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들 이제는 늦게 임신을 시도하게 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20대에도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내가 덜 늙게 만드는 것, 내 자궁이 너무 일찍 혼자 늙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생활요법이 있겠는데요. 한 가지 그냥 여기서 하나만 훑고 가려고 하는데요. 늘 여자는 배를 따뜻하게 하고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골반강 안쪽에 자궁이 존재하고 있는데 배나 엉덩이의 온도가 낮아져서 골반강 안쪽의 온도가 낮아지고 골반강 전반의 혈류순환이 나빠진다면은 이런 어혈이나 기체의 병기가 쉽게 나타나게 되고 자궁의 착상 능력을 일찍 감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 불균형. 20대에는 다이어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일 최악의 다이어트를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양 균형을 깨트리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자궁의 정혈을 손상시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서두에서 7쌍 중에 1쌍이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우리 부부만 또는 우리 가족만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인가 고민하시지 마시고 오늘 저희 방송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수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죠, 원장님. 네,
사실 지금 착상까지 읊었었기 때문에 수정 다시 읊는 게 약간 순서가 어긋나는 경우긴 한데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읊게 되는 거는 수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자랑 난자랑 만났다고 꼭 수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연 임신 과정 중에는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제 체외 수정을 하는 경우, 그때 이제 밖으로 꺼내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보면은 만나게 했다고 해서 다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정자와 난자를 체외로 채취해서 수정시켜 봤을 때 그냥 난자 자체가 약한 경우, 정자 자체가 약한 경우에 수정이 잘 되지 않게 되고요. 이 과정을 방금 말씀드렸던 수정 과정을 다시 마지막에 얘기 드리는 건요. 착상하기에 자궁 내막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또 착상에 실패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약한 수정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란 자체가 약하게 만들어지면요. 난관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동안에 수정란이 분화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거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착상한 이후에도 요 세포가 처음엔 단일 세포지만 이 세포기, 사세포기 이렇게 거치면서 분화를 하게 되는데 이 수정란의 분화 과정 자체가 약해서 착상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막에 문제가 없는데 수정란이 약해서 착상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이제 여성분들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여성이 나이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여성의 나이도 임신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난소 기능, 그러니까 배란 기능에서도 기초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얼핏 우리나라 40대 여성, 40대 중반 여성의 대략 반수인 40%는 근종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그냥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 자체는 자궁을 노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가임력 감퇴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25세경이 가임력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가임력이 천천히 감퇴하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가 않는데 30 혹은 32 혹은 35 개인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나이를 경계로 해서 가임력은 좀 더 빨리 감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 예를 들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가 어떤 기저질환들이 있다면은 남들보다 더 낮은 가임력에서 시작했다라고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가임력 저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